비싼 약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제 혈관을 살린 건 단돈 9천 원의 선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뇌를 지켜왔지만 어느 날 제 몸이 직접 저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고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뇌경색은 나이 든 분들만의 병이 아니라 바로 제 또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비싼 치료도 특별한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주방의 한 병, 단돈 9천 원의 작은 변화가 제 혈관을 되살렸습니다. 저는 25년간 뇌혈관을 연구해온 박사 이서준입니다.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공부한 뒤 줄곧 뇌혈관 질환의 원인과 예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짜 예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거나 자주 어지러운 증상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분들이 주방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기름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머리가 무겁거나 자주 어지럽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뇌혈관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지금도 마음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이웃에 사는 72세 박정자님이에요. 정자 어르신은 늘 활달하고 부지런하신 분이었죠. 아침마다 시장에 가시고 손주들 반찬도 챙겨주시고 늘 웃음이 끊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고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저를 보시면 인사는 하시는데 예전같이 밝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대충 하시고 늘 쓰던 식용유를 계속 사용하셨죠. 그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싼 기름을 사서 아끼려고 두세 번씩 재사용하셨던 겁니다. 어느 날 정자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글씨가 겹쳐 보이고 머리가 무겁네요. 나이 탓인가 봐요. 저는 바로 뇌혈관 경고 신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요.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어르신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정자 어르신, 그 기름부터 바꿔보세요. 단돈 9천 원이면 됩니다. 정자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마트에서 작은 병에 올리브 기름을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에 한 숟가락 뿌려 드시고 볶음 대신 생으로 섭취하셨죠.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의 묵직함이 사라지고 혈압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걸음도 다시 가벼워지셨고 얼굴빛도 환해지셨어요. 정자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 작은 병이 내 혈관을 살렸네요. 평생 이런 건 몰랐어요.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비싼 치료도 복잡한 약도 아닌 단지 9천 원의 선택이 한 분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주방의 기름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 특히 혈관을 막는 나쁜 기름과 살리는 좋은 기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뇌경색 환자분들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의 주방엔 이 세 가지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들이 바로 혈관을 막는 주범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기름들을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가린과 가공 유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빵에 버터 대신 마가린을 바르시죠. 식물성 기름이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마가린과 쇼트닝에는 나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를 끈적하게 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혈관이 탄력을 잃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인공적으로 가공된 지방을 혈관 독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68세 김영수님은 매일 아침 식빵에 마가린을 바르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2배 높았죠. 영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럴까 하셨거든요. 알고 보니 문제는 바로 그 마가린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꾼 뒤 3개월 만에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수님은 지금 빵을 드실 때 마가린 대신 올리브 기름을 살짝 뿌려 드십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고소하고 좋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빵을 드실 때는 마가린 대신 올리브 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으깬 아보카도를 바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가린은 빵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쿠키, 과자, 케이크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지의 가공유지 표기를 꼭 확인하세요. 손주들 간식 사실 때도 꼭 뒷면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식빵이나 과자 속에 마가린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 당장 주방 찬장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값싼 정제 식용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값싼 기름 많이 쓰시죠? 마트에서 제일 싸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6 지방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오메가6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맞아야 하는데 이 기름들은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제유의 오메가6 비율은 8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말이죠. 제가 만난 70세 이춘자님은 튀김과 부침을 즐기셨습니다. 기름을 아끼려 2-3번씩 재사용하셨죠. 한 번 쓴 기름을 식혀서 병에 담아두고 다음에 또 쓰시는 겁니다. 아까워서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가끔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춘자 어르신은 그제야 기름을 바꾸셨습니다. 튀김은 줄이고 부침할 때도 기름을 한 번만 쓰기로 하셨죠. 그리고 샐러드에 들기름을 뿌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어지럼증이 줄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튀김용 기름은 2번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아까운 기름이 병원비로 수백만 원을 만듭니다. 가능하면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생으로 섭취하세요. 볶음 요리를 하시더라도 불을 약하게 하고 짧게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혈관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식품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 들기름 같은 것들이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혹시 지금 주방 선반에 있는 기름 언제 샀는지 기억하시나요? 1년 넘은 기름은 과감히 버리시길 권합니다. 이제 재사용 튀김 기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춘자 어르신 이야기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름을 다시 쓰면 산화되어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기름을 3번 이상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과 유해산화물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6세 한도현님은 명절마다 남은 튀김 기름을 아깝다고 재사용하셨습니다. 명절에 전 많이 부치시잖아요? 그 기름을 버리기 아까워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대요. 그리고 다음번 명절에 또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셨죠. 그 결과 혈중 염증 수치가 높아졌고 머리에 묵직함이 지속됐습니다. 도현님은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명절 준비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줄 아셨던 거죠. 하지만 명절이 끝나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식습관을 물어봤고 그때서야 기름 재사용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도현님은 그날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던 기름을 전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절에도 기름을 한 번만 쓰십니다. 아니면 아예 에어프라이어로 전을 만드세요. 요즘 에어프라이어 좋잖아요? 기름 없이도 바삭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기름은 한 번만 사용하고 식힌 후 바로 버리세요. 가능하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세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검게 변한 기름은 냄새가 나지 않아도 이미 산패된 상태입니다. 색깔이 진해지거나 끈적해진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독이 된 겁니다. 혹시 명절 뒤에 튀김 기름 다시 쓰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그 기름 한 병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쓰는 기름이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첫걸음입니다. 마가린, 캅산, 정제유, 재사용 기름. 이 3가지만 피해도 혈관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나쁜 걸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혈관을 되살리는 기름을 알아야겠죠.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연구한 뇌를 살리는 2가지 기적의 기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름들이 정자 어르신과 영수님, 춘자 어르신의 삶을 바꾼 주인공입니다. 나쁜 기름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름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2가지 기적의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이 2가지가 혈관을 되살리고 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먼저 올리브 기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리브 기름에는 혈관 염증을 줄이는 착한 지방,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물질입니다.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장병과 뇌졸중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셔야 합니다. 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는 걸로 사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이게 진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마다 두부나 요거트에 한 숟가락 뿌려 드세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드시면 고소한 맛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고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써도 됩니다. 혹시 올리브유를 볶음이나 튀김용으로 쓰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어야 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최명숙님은 올리브유를 6개월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 한 모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그리고 토마토 몇 조각을 곁들여 드셨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3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0%나 떨어진 겁니다. 명숙님은 다른 건 전혀 안 바꾸셨어요. 오직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추가하셨을 뿐입니다. 명숙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약이네요.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부엌이 약국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마트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오세요. 단돈 9,000원이면 됩니다. 이 한 병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겁니다. 이제 들기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기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피를 맑게 만듭니다. 오메가3는 뇌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올리브유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하고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금방 산패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할 때마다 꺼내서 바로 쓰시고 다시 넣으세요. 그리고 한번 개봉하면 2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물 무칠 때나 밥 비빌 때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어 드세요. 나물 무치실 때 끓는 물에 데치고 양념하고 맨 마지막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고소한 향이 확 퍼집니다. 비빔밥 드실 때도 참기름 대신 들기름 넣어 보세요. 훨씬 건강하고 맛도 좋습니다. 혹시 들기름을 아직 냉장고가 아닌 선반에 두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입니다. 상온에 두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들기름 고를 때도 주의하세요. 국산 들깨로 만든 것,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든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걸 사시길 권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정태호님은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고 삼키셨어요. 처음엔 비린 맛이 난다고 하셨는데 곧 적응하셨답니다. 3개월 뒤 태호님은 확실히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이름이 자주 까먹혔는데 이제는 잘 기억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태호님의 부인도 함께 들기름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들기름 한 숟가락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물 무칠 때, 밥 비빌 때 들기름 한 숟가락씩 넣어 보세요.
여기서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함께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침엔 올리브유, 저녁엔 들기름 이렇게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또는 샐러드엔 올리브유, 나물엔 들기름 이렇게 용도를 나눠서 쓰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 기름을 함께 드시면 오메가3와 오메가9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어도 물을 안 마시고 운동을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혈관 건강은 기름뿐 아니라 수분과 움직임이 함께해야 유지됩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관이 막히는 걸 방어해 줍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끈적해져 있어요. 이때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걷기만 해도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동네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드셔야 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물 반 컵씩 마시세요. 그럼 하루에 1.5리터 정도 마시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도 한 번에 30분을 다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 걸으셔도 됩니다. 혹시 오늘 물 2컵, 걸음 30분 실천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실천해 보세요. 물 1컵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관은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좋은 기름과 좋은 습관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습관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주방 속 기름 하나로도 뇌혈관을 망가뜨릴 수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지혜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식물성 기름은 모두 건강하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성 기름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기름의 종류와 섭취 방법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식물성 기름이라도 마가린은 독이 되고 올리브유는 약이 됩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튀김에 쓰면 독이 되고 생으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값싼 정제유와 마가린을 계속 쓰면 혈관은 점점 끈적해지고 피는 굳어갑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천천히 막혀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조금씩 쌓인 결과가 어느 날 터지는 겁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눈이 침침한 증상이 바로 그 경고입니다. 반대로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생으로 한 숟가락씩 먹으면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뇌는 맑아집니다. 이미 막히기 시작한 혈관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정자 어르신, 영수님, 춘자 어르신, 명숙님, 태호님 모두 기름을 바꾼 것만으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비싼 약도 수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9,000원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사오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병, 국산 저온 압착 들기름 1병이면 됩니다. 합쳐서 2만 원도 안 듭니다. 이 2병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겁니다. 단돈 9,000원의 투자로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평생의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주방 찬장을 열어보세요. 마가린, 쇼트닝, 1년 넘은 식용유,
재사용한 튀김 기름 전부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기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독을 제거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물 2컵 마시고 두부 한 모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뿌려 드세요. 점심엔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어 드시고 저녁 후엔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이것만 하셔도 한 달 뒤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이건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혈관은 언제든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손 운동과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과 함께 이 운동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지, 오늘 바로 실천하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